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휴면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엔 우리 오마이TV로 하루를 시작하니 예. 너무 기쁩니다. 근데 주말에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과로에다가 풋살에다가 괜찮으세요 몸이? 주말에 저기 정말 네. 토요일마다 집회, 그러니까 오전에는 집안 봉사, 오후에는 촛불 집회. 이제 시작할 때 끝날 게 있고 일요일 날은 일요일에. 또 거의 뭐 하루 종일 네. 아침 일찍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풋살 대회. 혹사하는 거 예, 아니에요? 풋살 대회에서 여러분 예. 저희는 그냥 체력을 길러서 윤석열을 퇴진시켰다는 각오만 다지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이제 8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박시영 TV 팀, 뭐 한준호 의원팀, 네. 그다음에 이기영 배우님, 장동기 배우님들 그 배우팀, 뭐 김용춘 평가사님과 함께하는 하남 시민팀 한 8개 팀 참여했어요. 안진걸 네, TV도. 근데 참가비를 냈잖아요, 저희가. 그걸로 이제 비용을 일부 내고 그다음에 일부 기부가 받아 한 160만 원 정도를 남겼어요. 요걸 참가팀 중에 하나가 인천 청소년 자립관 팀이에요. 예.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청소년 자립관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인천 카톨릭 교구에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기부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 그러니까 하셨네요. 풋살도 하고 네. 풋살에 참여한 사람들 한 6, 70명인데 가서 오늘 주제는 친일 매국노 윤석열을 규탄하는 규탄도 다지고 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아무리 풋살을 해도 네. 난방비 이야기 항상 갖고 다녀요. 네. 안 하려고도 사람 나와요. 계속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난방비, 예. 가스비, 교통비 너무 힘들다 하다가 갑자기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노골적인 친일 매국을 하냐. 체포동의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건희가 돼야지.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날 피켓이 되면 토요일 집회 피켓을. 피켓 잘 만들었죠. 이게 네.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하다가 네. 그러면 안 되겠다. 풋살에 오늘 6, 70만 왔는데 다가오는 토요일 날은 더 집회를 많이 나가자. 풋살하면서 또 결의하고 그리고 160만 원 남겨가지고 좋은 또 일 기부할 따고. 건 기부하고. 야. 세상이란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든다는 게 막 투쟁하고 집회하는 것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책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예. 한편으로는 또 좋은 세상 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지금 당장 고통받는 민초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청년들이나 그분들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제가 꿈수 청년 장학금도 만들고 네. 3월 말에 이제 6번째 좋은 6명에게 또 300만 원씩 3월 말에 또 시상식을 합니다. 수여식을 합니다. 네. 어제 이제 마감을 다 했어요. 근데 6명 뽑는데 1,000명 안팎이 지원해요. 와. 그거 어떻게 뽑아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제 엄선하죠. 그분들이 엄선을. 낸 네. 서류나 글을 쭉 보면서 이제 뽑는데 자문위원들이 네. 제일 가슴 아픈 게 어쨌든 300만 원이 아주 큰 돈도 아닌데 그거라도 필요해서 6명 뽑는데 1,000명 안팎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오늘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중소기업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임금난에 시달리잖아요. 중소기업에 가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좋았던 게 중소기업 청년 내일 체험 공조인데 네. 이걸 거의 절반 이상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그러면 일도 있었군요. 누가 중소기업 가려고 그러니까 네. 임금이 너무 그쵸. 작은데 그럼 중소기업은 청년이 안 오면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대기업에 몰려들 텐데 대기업은 또 사람을 안 뽑으니까 고용 없는 네. 성장을 하니까 제대로 안 뽑으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네. 엄청난 악순환이에요. 그것이 역시 또 내수의 부진을 가져오겠죠. 음. 왜냐하면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청년 소비자층이 돈을 더 안 쓰게 돼요. 네. 무일푼 챌린지라니까. 아.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방팔방에서 오늘 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뭐 제가 이 풋살 때문에 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벌써 한 10분 정도 풋살 이야기만 하다가도 한 100분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역시. 이야기를.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어제 보고요. 저녁에는 힘들었으나 네. 또 풋살 끝나고 또 우리 동네 경제 살리기. 네. 저 식당 하나 그다음에 디프리 2군데. 3군데. 조금 돈 많이 버는 분들이 네. 좀 밥도 사면서 야. 동네 경제 살리기 무려 그렇네요. 3차. 그래서 풋살로 뺀 살을 다시 3차 술로 모두 다시 더 많이 회수한. 죄송합니다. 살 빼야 되는데. 체력에 문제가 없다. 자, 맛있는 거 이렇게 드시고.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했지만 이제 뉴스와 현안을 보면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일밖에 없는 예. 것 같은데요. 자, 아마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강제 징용 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결국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 참여하거나 이런 거 없이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서 배상하는 그 안, 3자 변제안이 확정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안이 지금 다 이제 거의 아마 골고루 나와 있는데. 아마 이번 주 네. 그리고 지난주는 국민들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을 뭐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뭐 20, 30%는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선거 1년 됐고 아직 취임 1년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나 양대 노총이 국내에 끼친 일부 실망이 네. 있으니까 기대 못 미친 것도 있고 그래요. 막 노조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네. 그거 잘한다 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는 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역사, 정의,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이런 네. 게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음, 곧 정말 범국민적인 저항이나 항쟁이 더 활성화될 거고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3월 1일 날 집회입니다. 이게 아, 3.1절 예. 집회가 2개 있었잖아요. 네. 비상시국회의에 주권 선언이 있었고 음.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행각, 그다음에 반일륜 반정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 네. 이재명 대표도 오셨는데 제가 두 집회를 다 갔습니다. 오마이TV에서 다 생중계 주셨어요. 네. 너무 고마워.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윤석열 정부 구려교육 아웃, 일본군 속노예제 전 사죄 배상 이게 하나 나왔고요. 네. 이게 토요일 집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호가 친일 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뭐 친일 너무나 많은 매국도.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오케이. 큰 이유가 된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의 군사대 국가를 아. 규탄한다. 독도를 아예 자기 땅이라고 하고 독도 주변에서 이제 훈련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허용하고 있는 오히려 끌어들이고 있는 황당한 네. 상황인데 북한이 문제면 북한하고 대화도 협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술을 써야지 어떤 우리 국민들 우리 결의가 네. 일본의 군사대국구나 일본의 재침략을 용인하는 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라 그랬습니까? 한미 동맹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일 군사 동맹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다수 국민과 결의의 생각인데 네. 거침없이 친일 매국 행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3.1절 기념사에 이번 강제징용 해법은요. 3.1절 기념사에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예고돼 있다. 대한민국이 네. 힘이 없고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전형적인 내인론, 대한민국 조선이 잘못했고 정진석이 그랬죠.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이 없다. 네.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난해, 동학 농민들 수도 없이 많이 살해당한 학살당한 우리 의병들, 네. 우리 안중근 의사의 전쟁,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전쟁은 뭐가 됩니까? 그런 저는 살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도 이승만까지 다 친일 정권이었죠, 솔직히. 하지만 그런 망은 망발 못했습니다. 윤석열이나 정진석 같은. 네. 그래도 국민들 눈치도 보고 또 결의 눈치도 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또 일본의 야욕 같은 것도 경계해야 되고 미국 놈들 믿지 마라 일본 놈도 일어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소련 놈들에게 속지 말자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네. 외세에 예, 외세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왜? 절대 한반도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이주로 외교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네. 그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지금도요. 그건 뭐 보수적인 외교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국 이주에 실리 외교, 국익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근데 자 갑자기 일본에 우리가 요구해야 될 어떤 과거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경제 침략에 대한 원상 회복이나 사과 복구도 있을 거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따질 게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일본이 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네.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독도도 자기 땅이라 또 지금 아직까지. 이게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게 여러분 단순한 영토 문제 우리 땅인데 왜 저래 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게 재침략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자, 자기 땅을 우기는데 우리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회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면은 침략할 수도 들어오는 있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한일 일제 제국 일본 제국제 우리 조선 침략 네. 전쟁 이 재현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무섭네요. 그런 무서운 문제거든요. 네. 그냥 영토 내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뭐 우리 친구들끼리 짝꿍들끼리 막 금 그어놓고 넘어오면 안 돼. 네. 그리고 넘어가 막 볼펜 뺏어가고 연필 뺏어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지금 끊임없이 군사 대국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가 매우 극우화되고 있고 국영화되어 있고 대한민국 야당이나 이렇게 민주 시민 사회가 일본 취약해요. 막지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더 일본 이제 보수화가 된 것 같아요. 아주 일본 시민사회가. 일본 청년들도 데모 같은 거 거의 하진 않아요. 네. 사회 문제 관심도 없고 안타깝게. 아. 예를 들면 청년들이라도 나서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일본이 군국주화 되고 과거처럼 다시 전쟁 침략을 하고 군국주의 돼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돼. 그런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나가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그럼 그걸 누가 말려줘야 되냐? 네. 결국은 한국이, 중국이, 미국 이런 데서 말리고 문제 제기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완전히 아시아 패권 전략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맞서기 위해서 네. 일본을 미일 동맹을 제1의 동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알고. 거기다 한국을 끼어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윤석열 3.1절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이 잘못돼서 망했고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 못했지만 전형적 일본 가해자들 놀리고 제국주의 놀리고 침략이 놀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네.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이제 파트너다, 우리의 협력자다라고 네. 선언해버렸잖아요. 이렇게 많은 현안이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거기에 환영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미국과 일본은 그러니까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도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북한의 대치 관계 때문에 또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한미 간의 네. 어떤 군사 협력이라든지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중시하게 생긴 거지만 자 저번에 자동차 보조금 사태에서도 보셨고 네.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폭력적인 네. 아예 한국 보조금 받으려면 네. 초과이익 내놔라, 기밀 다 내놔라. 음.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 시장의 1위가 중국인데 또 네. 무역의 30% 가까이가 중국인데 중국하고 더 이상 무역하지 말아라, 확대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내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런 반도체 이건 동맹이 아니라 관련된 깡패예요, 얘기. 깡패. 그건 이따가 뒤에 네, 다시 뒤에서 또 이야기했지만 말씀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일제 강제징용 해법에 네.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자 되는지. 그러면서 3.1절 역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모든 3.1절하고 되면 심지어는 굉장한 친일 정부였다는 박근혜나 박정희도 하지 못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네. 전혀 과거사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사죄 촉구 하나 없이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고 일본은 협력자다, 파트너다, 우방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미래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는 일본 거죠. 유학생들이 진짜 글 올려요. 미치겠다고. 아. 한국 망하는 거 계속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언론이 즐기듯이 올리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한국은 조롱하면서 네. 윤석열은 찬양을 한대요. 아. 일본 언론이. 이런 상황이죠. 자, 이게 예고편인 거예요. 강제징용 이미 우리는 알았죠. 아니 보수적인 대법원마저도 전범 기업이 지급하는 게 맞다. 강제징용을 했고 강제로 끌고 갔고 우리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위안부로 이 나오잖아요. 체포동이 아니라 네. 여기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성노예로 한편으로는 노동자 노예로 끌고 간 거잖아요. 이게 네. 하나가 정신대고 근로정신대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가 분리해서. 그런데 둘 다 지금 전혀 배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사죄도 안 하고 심지어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하고 전쟁범 저지른 것을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시키고 있어요. 일본이요. 세계 문화유산이래요. 사람 죽이고 학살하고 짓밟았던 곳을요. 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일본에 항의도 갔던 사도강산에 거잖아요. 관련해서 유명한 했었죠. 의원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잘한 것이죠. 네. 그러더니 자 법원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삼권 분립이고 법원이 명령했으면 따라야 돼요. 그건 이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기업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네. 국내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 국민들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 안 내면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박 기자님과 저도 압류되죠. 다 압류되고 예. 정말 있는 법이죠, 재산 법. 없는 재산 심지어 TV까지 다 뺏어가요. 근데 이 법치주의 대한민국 국가고 예. 윤석열 정권이 법을 계속 강조해야 입만 열면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거? 그러니까 법치주의도 아닌 거죠. 네. 최소한의 보수주의자들이 원래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데 보수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극단적 친일 매국이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민족주의,
보수하면 생각나는 게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뭐 드골 대통령 같은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그다음에 뭐 애국심, 애국심도 없어.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윤석열 찬양하는 의미로 지지하는 의미로 일장기를 내거는 사건. 예.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노골적인 친일 정권이라고 했던 아예 일본군 육사 장교 출신인 박정희 때도 이런 짓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은 못했어요. 네. 자, 이 한일 이 한일절 한일 3.1절 기념식에서부터 시작된 게 지금 이번에 예. 오늘 발표될 걸로 보이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돼서 제3자 변제 해법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 제3자 변제지. 그냥 한국 기업이 아니 죄도 없는 한국 기업이 왜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소송했고 그 피해자분들이나 지원단체들이나 인권단체들이 네. 한국 기업한테 소송을 했나요? 한국 기업한테 배상을 해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뭐 이건 너무 황당해서요. 그랬더니 일본 반응이 더 웃깁니다. 네. 아 그렇게까지 니네들이 성의를 보여? 그러면 좋아 우리가 받아줄게. 대신 니들이 그동안 우리 괴롭힌 거 사과해. 싹싹 더 빌어. 이런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과거에 했던 그걸 뭐 계승하겠다라는 정도로 일본이 입장을 내놓으면서 입장이- 우리가 3자 변제로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윤석열이 친일 매국 멸시를 합의를 한 거죠. 쫓아다니면서 기시다를. 그래 니들이 그렇게 성의를 보여? 아 한국 대법원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판결을 했는데 우리 기업들을 살려주네. 근데 니들이 그리고 니네들 기업에서 돈을 내는 성의를 보이고 나를 막 쫓아다니고 만나달라 그러고. 네. 자 그 정도면 됐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과거사 사죄를 요구해? 피해자한테 사죄? 야 그건 말도 안 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형식적으로 한 말들 그거 정도로 가르막게잖아요. 이게 사과이고 이게 정의이고 이게 제대로 된 해법이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 같고 오늘 왜 이제 한국 기업이 도와주고 예. 당장 피해자들이 3.1절 대회 오셨어요. 네. 양금자 할머니께서 훈장까지 지금 주려다가 국가인권위가 줘야 됐는데 윤석열 정권이 훈장도 지금 못 주게 정치공작했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정치공작처럼 정치공작해서 훈장을 못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평화훈장을 드린 거예요. 시민들이 모금해가지고요. NGO들하고 비정부 기구들하고 그런 상태에서 양금자 할머니가 명확하게 하게요. 나는 돈을 바라고 지금까지 투자한 거 아니다. 돈이야 벌 수도 있고 주변에도 도와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미 한국 시민들이 도와주시잖아요. 또 광주 시민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요. 아니 일본의 제국주의자 전쟁 범죄자들한테 사죄를 받고 그 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겠다는 것인데 내가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네. 왜 사죄도 용서도 구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당연히 줘야 될 배상금 임금이죠. 어떻게 보면 임금도 안 주느냐. 근데 그걸 한국 기업이 준다? 거부합니다라고 3.1절 집회 때 이야기하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사자로 토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아침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예.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정말 했어요. 이건 뭐 65년 박정희가 체결한 한일 합의, 한일 청구권협정. 예, 모든 청구권을 안 한다고 했던 그 굴욕적인 합의보다 더하면 더한. 왜냐하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국이 가난해 가지고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박정희가 네. 또 미국이 시키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북 대치 상황도 심각하고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쳐요. 네. 지금은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도대체 한국이 일본한테 구걸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경제 침략 국면에 대해서도 지금 오늘 송기호 변호사 글을 발표했어요. 네. WTO에서 한국이 지금 이길 게 확실시 된대요. 근데 지금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계기로 경제 침략을 했잖아 일본이. 네. 그리고 다 그걸 계기로 문재인 정부 때 대응을 잘해가지고 소부장 독립을 대부분 일궈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끌릴 게 없는 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여러분 이웃 나라니까 일본하고
계속 으르렁거릴 수는 없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협력 확대해 나가죠. 그건 저희들이 무슨 배타적 민족주의자나 국수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36년간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수만 수십만 명의 의병과 동학 농민들과 우리 결의를 학살하고 짓밟고 위안부 범죄, 근로 정신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네. 제대로 된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최소한 더 밝은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옆집에서 우리 식구를 다 죽인 놈이 이웃에 사는데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하면 친하게 지내집니까? 아하. 그렇네요. 동네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개인사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철천지 원수인데 안중근 의사가 유관열 열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분들 영정을 걸어놓고 그 앞에서 윤석열이 정말 저는 이 사람 친일 매국노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강력한 퇴진 사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우방이다. 국민들의 네, 우리가 행동아. 잘못해서 망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강제징용 한국 기업이 이건 전 세계에서 비웃을 일입니다. 제가 그래갖고 어제 풋살 끝나고 혼자서 동영상도 찍었어요. 열받아가지고 안진걸 TV 올리려고. 이것은 전 세계 시민들이 네. 전 세계 한국을 응원해왔던 모든 정치인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 비웃을 일이다. 하하.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가졌다. 네. 저는 이것만으로 퇴진 사유가 될 정도로 음. 탄핵사가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다. 네. 무시무시한 일이다. 아, 그렇게 그래서 얘기가 받아내는 건 나올 아무것도 정도로 없어요. 예를 네. 경제 침략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온상회복을 지금 받아냈습니까? 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 조치를 받아냈습니까?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된게 없죠? 독도는 한국동이라는 말을 받아냈습니까? 최소한 그럼 동해라는 명칭이라도 따냈습니까? 아니면 동해 일본의 병기라도 따냈습니까? 미국이 독도 주변에서 일본 끌어다 훈련하면서요, 네.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명칭 변경 요구했는데 안 바꿔줍니다. 네. 아예 그냥 아시아의 맹주는 일본이고 한국은 그 밑으로 들어와라는 겁니다. 옛날에 엄청 잘못했는데 야 따지지 마 한국. 우리 말 들어. 그냥 그것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와라는 거예요. 미국, 일본, 한국 대등한 파트너도 아니에요. 미일 군사동맹의 부하로 들어와라는 겁니다. 사실상. 한미일이 아니라 예. 미일 동맹의 그렇죠. 하위 개념이다. 하위 개념입니다. 이거 아. 군사정보나 물어보시고 김종대 전우한테 물어보시면 그래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굴욕적으로 일방적으로 과거사에 대해서 또 최근에 일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네. 독도 침략에 대해서 침략 의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심각합니다. 네. 북한과 중국은 악마기 때문에 아. 무역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함부로 그렇게 러시아까지. 간다? 예. 그리고 자 일본 자위대가 북한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고 네. 주둔할 수도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우리가 싸움이 나면 남한은 일본하고 미국 말을 듣고 참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요. 하하. 근데 지금은 전쟁 국면이 아니잖아요. 네.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뭐로 이 자들이 지금 실리는 자 한국,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무역 교류도 하지 마. 네.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나오니까 실제 지금 12개월 연속 무역 수입 적자잖아요. 네. 그 주요한 원인이 중국 무역 적자입니다. 네.